대통령,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기한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김대중. 그 이름 석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희망과 평화의 울림을 전하고 있다. 1924년 1월 6일, 김대중은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섬 하이도에서 태어났다. 바다를 좋아했던 섬마을 소녀는 드넓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꿈과 용기를 키워나갔다. 하이고등학교 4학년 시절, 영민한 아들에게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김대중의 어머니는 목포로 이사를 결심한다. 1943년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한 김대중은 해운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해방 이후까지 해운업에 종사하며 목포 지역의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서 명성을 쌓아나간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첫 번째 죽음의 고비를 맞는다. 공산군에 의해 체포되어 목포 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총살 직전 극적으로 탈출한다. 김대중은 한국전쟁의 비극과 1952년 부산 정치 파동을 지켜보며 잘못된 정치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54년과 59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했으며 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제5대 민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사흘 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의원 선서조차 할 수 없었다. 길고도 험난한 정치 역정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 시기에 정치적 동지이자 평생의 반려자인 이희호 여사와 결혼을 한다. 이듬해인 63년 목포에서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 목포는 그를 2차례나 당선시켜 전국적인 인물로 키운 곳이다. 1970년 김대중은 40대 기수론의 중심인물로 부각되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듬해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46%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박정희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다. 투표에서는 이겼으나 개표에서 진 선거였다. 예상 밖의 적존으로 김대중은 군사정권의 최대 위협자로 떠올랐고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 지원 유세를 다녀오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며 두 번째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은 사그러져만 갔다. 신병치료차 일본에 머물던 김대중은 망명을 선택하고 반유신, 반독재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된다. 73년 8월 8일 동경의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되어 죽음의 고비를 맞는다. 미국이 김대중의 구출에 직접 나서게 되며 바다에 수장되기 직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왔지만 가택연금을 당하고 만다. 유신 체제하의 독재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1976년 3월 1일 김대중을 비롯한 제야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명동성당에 모여 3.1 민주구국 선언을 발표하고 정면으로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중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 동지들은 체포되고 옥고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은 굴하지 않았으며 그는 독재에 항거하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1979년 10월 서울의 봄, 암울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오늘 따싸움은 그리 길지 않았다. 80년 5월 17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구금했고 바로 다음날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군대의 총칼 앞에 시민들은 무참히 쓰러져만 갔다. 같은 해 9월 군사재판에서 내라는 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은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지만 신군부의 협박과 회유에도 타협하지 않고 역사의 심판 앞에 당당하고자 했다. 국내외에서 김대중을 구명하기 위한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신군부는 무기징역 그리고 형 집행정지를 선고한다. 김대중은 82년 12월 두 번째 망명의 길에 오른다. 국가 발전과 새로운 정치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희망을 이루고자 제13대, 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잇따라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그리고 선택한 영국 유학의 길. 95년 한국으로 돌아온 김대중은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 1997년 12월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건국 이래 최초로 국민의 선택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나라의 경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 자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겪어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보복 없는 대화합의 시대를 약속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생산적 복지 구현이라는 국정 철학을 내걸었다. 과감한 개혁 정책과 해외 투자 유치, 근무기 운동 등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IMF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한편 민주이권 국가와 선진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준비했다. 또한 사회 전 분야의 균형 발전에 힘써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뿐만 아니라 햇볕 정책을 통해 2000년 6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며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2000년 12월 한국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고난과 역경의 현대사를 헤쳐온 대한민국의 국민과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을 향한 전 세계의 존경의 표시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면서 남은 생을 민족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퇴임 후에도 병원 중인 몸을 이끌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몸소 실천한 대통령 김대중.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던 인동초 김대중.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섰던 정치인 김대중. 적과 동지의 이분법을 넘어 소통의 정치를 펼쳤던 대통령 김대중. 그가 마지막까지 이루지 못했던 한반도 평화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희망으로 남아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5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90년을 망령 연금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리에게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믿는 자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저는 잠시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져가고 열심히 나아갑시다. 큰 개인을 위해